길 위에 답이 있다 로드맵입니다. 얼마 전 3기 신도시가 발표됐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도시들이 더 많아지는 건데요. 대한민국의 다른 이름이 되어가고 있는 서울공화국, 이대로 가는 게 맞을까요? 점점 커지고 있는 서울은 과연 행복할까요?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서울이요. 지방하고 뭐 서울하고는 10년씩 차이가 난다 해서 하니까. 제 뒤로 보이는 식당들 대부분 지역의 명물 맛집들인데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가야 원래 먹을 수 있던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여기 터미널이 생겨가지고 저거 여기 롯데백화점도 생겼어요. 여기 뭐 부리댕 여기 무슨 칼국수집? 칼국수집. 예, 부리댕 거기도 있고. 베테랑 아니고? 베트랑 맞아 베트랑. 부리댕은 어디? 또 삼백집, 콩나물국밥집. 그것도 맛있고. 원래 지방에서 유명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그러면 이 지역에 가서 드셔보신 적은 있어요? 아니요, 거기서는 안 먹어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갈 이유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올 이유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집이 근처? 아니요, 지방 전남 광양에서 왔습니다. 이거 대치동으로 들어오시게 된 이유가 뭐죠? 제가 생활하던 그런 공간은 학원인가 그런 게 없었고 어쨌든 정보도 너무 비약해. 학원들 주변에는 지역 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머무는 학사들도 여럿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이 아닌 곳에서 올라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지역 학생들이 주말에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SRT라는 교통편이 있습니다. 그냥 숙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래서 수업을 받고 다시 SRT로 귀가를 하지. 대형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5대 병원 진료비의 55%를 지방 거주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창원요. 이게 서울로 올라와서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좀 많이? 우리 병원에도 보니까 몇 사람이나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삼성에도 오고 아산도 오고. 지방하고 뭐 서울하고는 뭐 10년씩 차이가 난다 해서 하니까 한 분 올고 지금 같으면 두 분, 세 분 안 오겠습니까? 서울 편하니까. 서울 얼마나 커졌나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지도를 볼까요? 한눈에 봐도 지난 70년 사이 면적이 크게 늘었네요. 2010년부터는 서울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긴 한데요. 서울에서 살진 않는데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매일 16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도시별로 보면 고양시 주민 15만여 명, 성남시 주민 14만여 명 등이 집값 등의 이유로 서울에 거주하지 않을 뿐 실제로는 서울에서 일하고 돈을 쓰며 살고 있다는 거죠. 최근 서울 인근에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됐죠. 이런 신도시가 늘어나면 단기적으로는 서울 인구가 분산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서울의 덩치만 점점 키울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3기 신도시 부지로 선정된 인천 계양입니다. 이곳 분위기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천 이상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상승이 돼서. 아 일주일 사이에 3천만 원. 또 서울 접근성이 무엇보다 도 뛰어나요. 강서라든가 김포라든가 또 이쪽하고 맞물려서 같은 효과를 좀 발휘하지 않을까. 3기 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교통대책 역시 얼마나 서울로 가기 편한지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서울로 가기 편하면 신도시는 살기 좋아지는 걸까요? 신도시로 개발됐던 경기도 분당의 카페 거리를 가봤습니다. 이렇게 빈 곳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네, 비어있는 매장도 많고요. 예전에 비해서 사실 권리금 없는 매장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도 저희도 권리금 없이 그냥 폐업 처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분당선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이득을 좀 보긴 본 것 같았어요. 이 최근 3년 동안 봤을 때는 반대로 신분당선을 통해서 경기 쪽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온다기보다는 나가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신도시 주민들 좋으라고 만든 교통대책이 오히려 신도시 상권을 죽이고 있는 셈입니다. 대표적인 대기 오염 물질인 이산화질소를 전국적으로 측정해봤더니 오염이 심한 상위 10곳 중 9곳이 모두 서울에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도 심하죠.
이렇게 사람과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 과연 살기 좋아졌을까요? 서울 쏠림 현상 왜 심각한 문제인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서울과 지방의 집값 차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하지만 지난 3년 통계를 보니 지방 집값이 1,000만 원 오르는 동안 수도권은 8천만 원, 서울은 1억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사람이 몰리니 주거비는 오르고 당연히 교통난도 가중되겠죠.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을 지역별로 정리해봤더니 예상대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나란히 상위권. 제일 한산한 전남에 비해 서울의 직장인들은 해마다 120시간을 길 위에서 허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별 수 없이 일자리와 인프라가 몰려있는 서울로 향하는 사람들.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자연스럽게 생활 인프라도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난 겁니다. 이렇게 서울이 몸살을 앓는 동안 지방은 존립 자체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2부에서는 사라져가는 지방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